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2030 시대공감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박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인사드리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가진 박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30 김유정입니다. 도쿄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올림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각종 정치 일정들도 살짝 스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030이 생각하는 올림픽, 또 나아가서 월드컵,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요새 올림픽 경기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그냥 바빠서 일하지만 한켠에는 이렇게 창으로 띄워놓고 보는 정도로 하고 있죠. 유정 씨는요? 저는 솔직히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안 본다고 하면은 혹시 보는 경기는 어떤 거 있어요? 보는 경기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나오잖아요. 아, TV에서? 그런 거 위주로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막상 보면 막 열심히 보는데 챙겨보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싫어한다기보다는 조금 막 절대 싫어하진 않고요. 막- 관심은 네. 따로 막 크기지 않다. 네네네. 동현 씨는 그러면은 뭐 기억나는 경기나 선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봤는데 약간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축구가 성적이 좀 안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브라질이랑 한 거요. 멕시코랑 멕시코랑. 네. 죄송해요. 주로 굉장히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예요. 습니다. 왼발 찬스예요. 그렇죠. 잠그지 않고 계속 네. 공격을 펼치는 멕시코 또 한 골을 터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좋아요. 엄청 까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알아요. 6대 3. 6대3. 3이었나? 네. 네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축구나 야구 같은 인기 종목을 예전부터 좋아했어서 그런 경기들 위주로 챙겨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인기 종목조차도 인기가 예전만큼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제 주위를 봐도 별로 이렇게 잘 안 보는, 유영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올림픽 인기가 예전만큼 못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이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 시차 같은 것도 솔직히 이번에는 도쿄에서 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 하면 솔직히 너무 챙겨보기 힘들잖아요. 저번에 브라질 네, 리우 왜냐면 올림픽. 이제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근데 이제 굳이 올림픽을 챙겨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 다음날 스케줄에 지장을 미쳐가며 그거를 챙겨보기가 사실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게 되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약간 올림픽 경기도 경기인데 내 스케줄을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네, 좀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너무 힘든 가운데 뭔가 보편적인 즐거움 그런 걸 찾기에는 좀 힘든 그런 시국이 아닐까 해서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 친구들은 좀 비슷한 반응인가요? 어떠세요? 주위 20대 친구들? 제 주변의 동기들은 지금 일하기 바빠가지고 못 챙겨보고 있고, 아무래도 제 친구들은 주변에 3교대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근데 옛날에는 월드컵이 있어도 네. 챙겨봤잖아요. 그거랑 좀 상반되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올림픽을. 유정 씨는? 요즘에는 좀 이렇게 개개인의 그런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아무래도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TV에 나오면 보겠지만 굳이 내가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적극적이기보다는 약간 수동적?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큰 이제 체육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의 인지도도 솔직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유명한 선수가 나오면은 그래? 하면서 막 챙겨보게 돼도 잘 모르는 선수가 나오면 솔직히 그냥 좀 이렇게 시큰둥하게 되고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해요. 약간 비유하자면 대통령 선거는 누구나 다 후보를 알잖아요. 근데 네. 지방 선거는 솔직히 우리 지역 구의원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네, 저는 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하면은 너무 이제 올림픽이 정치적인 이슈하고 엮이다 보니까 좀 이제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에 반해
월드컵은 좀 정치적인 이슈랑 엮이는 게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올림픽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CJ나 BBQ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직접 마케팅을 안 해요.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따고 몇 위 하면은 뭐 뭘 할인을 하겠다 내지는 무슨 경품을 제공하겠다 이런 게 신문 전면 광고로 나왔는데 혹시 그런 거 본 기억 있으세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요새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을 기업이 안 쓰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뭐 선수단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웹사이트나 사람들 이제 댓글 같은 걸 봤는데 올림픽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회가 점점 더 좀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국가적인 행사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가 금메달을 따든 그게 내 삶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성향이 좀 보여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옛날에 메달 따는 게 국가의 위상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우리 옛날에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에는 메달을 따도 그냥 저 선수 개인의 노력이 만든 것이지 그게 어떤 국가의 위상을 뭐 높여주긴 하겠죠. 뭐 이 나라는 이걸 잘한다 정도. 근데 그게 약간 정치적인 것까지 올라가는 시대는 이제 지나서 정치적인 거랑 그냥 무관하게 사람들이 올림픽을 예전에는 우리 뭐 저희 엄마 아빠 시대 때는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잘 발달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포츠가 나와도 무조건 TV로 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더 챙겨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는 솔직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짜집기 나오면 그냥 그거 보면 되는 거고 그냥 뭐 인스타그램에 뭐 SNS에 이제 뭐 이렇게 게시물 내리다 보면은 딱 잘 나오면 그냥 그것만 봐도 아 얘가 이랬구나 아 이런 성과가 나왔구나 이런 거를 좀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시간을 맞춰 챙겨가면서 보려고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위 친구들 경우에도 막 시간을 정해서 챙겨본다거나 그런 친구들 거의 없나요? 있기야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에 따라 종목에 이제 따라. 내가 좀 만약에 축구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이제 축구는 아 내가 챙겨봐야겠구나 아, 하는 건 있지만 이렇게 올림픽도 솔직히 종목 중에 좀 인기가 상대적으로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제 생소한 그런 종목들도 비인기 있잖아요. 종목들도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안 챙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흥미를 많이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 대형 커뮤니티에도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의외로 약간 다른 볼 것들이 많아져서 올림픽을 안 본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처럼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올림픽을 보는 이유도 MZ세대, 소위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더 재밌는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굳이 올림픽을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유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하이라이트만 보면 되지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랑 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MZ 세대들이 자라면서 사실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스포츠계의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것도 맞죠. 선수 성폭행 사건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협회 뭐 고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뭐 선수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다거나 야구가 그랬죠. 예, 그렇죠. 축구도 그랬었죠. 네. 지금도 축구 협회도 개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MZ 세대들이 실망을 했었으니까 더 이상 그런 그 반면에 우리가 양궁은 다 선호하잖아요. We were like you and I, two blue hearts locked in our own minds. So can we make the most out of no time? Can you hold me? Can you make me leave my demons and my broken pieces behind? Still too long till the weekend, too long till I drown. Leave this new neighborhood. Never knew loving could hurt this good. Oh, and it drives me wild. 'Cause when you look like that, I never ever wanted to be so bad. Oh. 양궁협회가 너무 깨끗하다고 소문이 또 나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아. 선호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양궁 다 선호하는 줄 알았어. 상당 부분. 상당. 왜냐하면 양궁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축구나 야구 협회에 비해서는 양궁이 좀 공정하게 선발한다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영향이 분명 있을 거라고 사실 봐요. 근데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전혀 몰랐어요. 선수를 선발하는 거에 있어서 비리 문제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좀 더 공정하게 선발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몰랐어요. 방금 처음 알았어요. 약간 저희가 나이가 뭐 그러니까 양궁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메달이 항상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건 혹시 느낌이 오셨어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 다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대회 금메달 딴 선수가 네. 당연직 선발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양궁협회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있어요. 무조건 실력. 무조건 그냥 다. 그래서 지금 해설 보시면은 작년에 이관왕한 사람이 지금 해설하고 있잖아요. 국가대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선수로 선발되는 게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안산 선수한테 이제 올림픽에서 경험 쌓았으니까 내년도 전국체전 잘하시라고. 전국체전이 훨씬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미 선수로 공정하게 선발이 되면 올림픽 금메달은 거의 뭐 실력을 뭐 의심하지 않을 정도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야, 제대로 한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옛날보다 메달 색깔에 그렇게까지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딱 들었던 생각들이 예전에 어른들은 되게 결과를 중요시하고 되게 우리나라가 뭉쳐서 잘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쉬어가는 그런 쉼이 없이 살았던 세대였다면은 그 어른들이 자라서 이제 낳은 자녀 세대, 저희보단 다음 세대겠죠. 그런 세대들이 주축이 된 세대에서는 뭔가 조금 더 여유로움, 굳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너의 어떤 과정을 보겠다,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영향들이 좀 세대들이 많이 받은 선수들도 있고 그런 세대들이 자라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스포츠 이제 관련해서 올림픽 관련해서 댓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뭐 메달을 못 따서 못했네 이런 댓글은 없고 오히려 아 너 수고했다, 우리나라 선수 정말 수고했다 이런 댓글들이 오히려 더 많고 격려하는 댓글들이 더 많아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참가를 했다라는 거에 좀 더 이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올림픽 정신이네. 네. 그렇죠. 오히려 IOC랑은 반대로 가고 있죠. IOC는 좀 올림픽 정신을 지키는 건가 싶은데 오히려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IOC 정신이랑 IOC가 지금 하고 있는 노선이랑 좀 다르게 오히려 올림픽 노선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88 올림픽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어떤 이제 지금은 어르신이 된 분을 한 분 인터뷰를 했는데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올림픽 자체가 그냥 국가적인 행사였어서 전 국민이 합심해서 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선수의 금메달이 우리의 금메달이고 나의 금메달인 거죠. 근데 이제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나, 너는 너이다 보니까 메달 색깔에 그렇게까지 뭐 연연하지 않게 된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초연하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내 성적이 떨어지고 올라간 거랑 친구 성적이 떨어지고 올라간 거랑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 성적이 올라가면 잘했네 축하해, 내지는 떨어지면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약간 관조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우리의 성적을 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게 막 나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오히려 그 나쁜 현상보다 오히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결과보다 네, 과정은.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부모님 세대는 올림픽이나 이런 국가적인 경기를 너무나도 중요시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왜 그걸 안 챙겨보지? 왜 안 챙겨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잘했구나, 좀 아쉽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서 그거는 조금 관점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사실 우리나라가 열광적으로 했던 대회 중에서 가장 최근 게 2002 월드컵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2002면은 저는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었죠? 저 2002면은 잠시만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태어난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엊그제 태어났다. 5살? 4살? 전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2002년도에 저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충격이네요. 저희는 초등학생이어서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는데 그것도 이제 얼핏. 근데 그때 근데 진짜 열광했던 건 기억이 나요. 막 거리 응원하고 막 갑자기 동네 고등학교 운동장 열어가지고 막 LED 차 들어와가지고 LED로 경기 중계하고 혹시 그건가요? 그 붉은 악마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비더레즈 맞아요. 이렇게 돼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그 오필슨 코리아 그 맞아요. 노래? 네, 맞아요. 이걸 내가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네. 아 근데 저 그게 약간 제가 혹시 유치원 다닐 때 만들었던 그 빨간 티에 붉은 악마 그게 그건가요? 네. 그게 아마 2006년까지 이어졌을 거예요.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맞아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기억하는 건 독일 네, 독일 확률이 월드컵이었을 틀렸네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갑자기 뒤통수를 새삼스러워. 맞으면서,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대회를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막 거기에 열광하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조금 왜 저렇게까지 응원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제 지인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봤던 건 이제 그 김연아 선수 그때 동계올림픽 네. 뭐 2010년 했을 때. 뭐 밴쿠버. 네, 네. 밴쿠버. 직선 스텝이 시작됩니다. 음악과 따라 올리고요. 뭐 그때 이제 그때는 정말 막 새벽에 일어나서 챙겨보고 막 아쉬운 게 있으면 막 울고 막 그때는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그때 한때뿐이었어요. 딱 그거 딱 한 시즌? 왜냐하면 사실은 2002 월드컵에 비하면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2002 월드컵 때는 꼰대다 꼰대. 진짜 경기가 잡혀서 이게 공유 그 라떼는 그거예요. 시전을 이제 이게 진짜 그때는 한국과 하고 미국하고 경기가 수요일인가 잡혀서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랬나요?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얘기죠. 그 정도라고? 그 정도였어요, 진짜. 그게 뭔데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올림픽은 병역 면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월드컵은 알아요. 병역 면제 혜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니까 네. 히딩크 감독이 김대중 대통령 방문했었을 때 선수들한테 병역 면제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병역 면제가 딱 내려간 거예요. 월드컵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땐 그랬어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는 88 올림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하신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저런 데 관심이 없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느낀 게 이렇게도 솔직히 느끼는 게 다른데 저렇게는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그렇죠. 네. 그 88 올림픽이 또 사실 그 뜻깊은 게 80년에 이제 그 소련에서 월드컵 했었을 때 그 올림픽 했었을 때 미국이 불참을 했었어요. 근데 84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또 소련이 불참을 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경쟁하면서 불참을 하다가 두 국가가 동시에 참여한 게 88 올림픽이었어요. 그렇죠. 냉전이 해체가 네. 되면서 그래서 이걸 화합의 장이라 보고 이때 경험하신 세대들이 되게 올림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르겠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막 모든 것들 손에 다. 손잡고 막 그런 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우리 사는 세상 손에 손잡고가 그때 나온 네, 거예요? 그때 네. 나왔고요. 저희도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저 책으로 배웠어요. 유튜브로 보고. 정말 몰랐어요. 저도 이게 그렇게 그냥 올림픽이 뭐 큰 거였는데 뭐 응답하라 같은 드라마 보면 되게 크게 비중을 다루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응답하라 네, 그 드라마. 네. 그래갖고 이걸 뭔가 찾아보니까 그런 또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평화의 어떤 상징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88 올림픽의 그 열기가 이제 2002년까지 이렇게 왔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경험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서 이제 유정 씨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나는 이제 열광적으로 우리는 응원했다라고 하지만 전에 세대가 보기에는 관심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 참고로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해요. 28, 네. 29? 저는 23이고요. 네. 지금 20대 초반이죠. 아, 23까지. 그쵸. 네. 금방 네. 중반 됩니다. 예, 어쨌든 그건 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또 약간 좀 신기했던 게 이번에 선수들 관람하는 우리들 말고 선수들 중에서도 소위 이제 MZ 세대 뭐 90년대생, 2000년대 이렇게 생이 많은데 옛날 선수들하고 다르게 메달을 못 따도 되게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엊그저께 우상혁 선수? 네. 보니까 그 높이뛰기 선수 보니까 메달을 못 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 하는 게 야 참 대단하다. 그분이 아마 26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심지어 3등 했으면 바로 그냥 군대 면제되고 나오는 건데 바로 현역 군인이거든요. 군인이. 네, 현역 군인 신분으로 선수예요. 이제 출전한 건데 메달을 따면 무조건 바로 전역이에요. 네, 병역 면제 혜택이 좋아져. 근데도 4위에서 안타깝게 그랬는데도 뭐 연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체육계 흐름이 옛날에 되게 엘리트 체육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활체육 약간 좀 제 자신이 즐거워하는 약간 그런 체육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건 진짜 옛날 얘기인데 이승만 정부 뭐 이럴 때 어제 우리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거 보시는 분들 태어나기도 전일 텐데 그때는 일본하고 뭐 월드컵 예선 이런 거 할 때 대통령이 만약에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디서 교과서에서 봤나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건 어떤 혈전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얘기 들어봤죠. 한일전은 가위가위보도 지지 말라고. 근데 한일전은 솔직히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아 그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올림픽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네. 아니, 김연아도 동계올림픽 나갈 때 진짜 비장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거는 느꼈어요. 네, 근데 요새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요새 피겨 선수들. 아니, 요새 피겨 선수뿐만 아니라 막 비장하게 막 진짜 막 정말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은 우리 조국이 막 이런 마인드라기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것들을 이렇게 뽐내 보자 이런 마인드. 그게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500m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에서 이제 이상화 선수랑 다 왔습니다. 37초 33의 기록으로 2위에 오르는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드는군요. 네. 일본 선수 누구였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안아주고 그랬던 그거는 또 한일전 경쟁 구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평화 그때 좀 품어주고. 몰랐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한일전은 축구와 네. 이제 그 김연아 선수와 아소다모 선수의 그밖에는 예, 한일전은 무조건 이렇게 저도 그래서 유일하게 옛날처럼 메달 경쟁이 있진 않은데 이 승패 경쟁도 있지 않은데 유일하게 한일전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 한일전은 유독 좀 이렇게 띄워주죠. 네, 좀 예. 띄워주고 막 한일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게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여자 배구도 일본만 이겼으면 됐다고 그냥 메달 안 따고 돌아와도 조금 된다고.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네.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목들 그리고 한국, 일본 뭐 이런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이렇게 열기가
높은 것 같아요. 사실 그 한일전에 지더라도 좀 열심히 한 티가 나면은 선수들이 좀 죽어라 뛰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몇몇 종목들은 진짜 설렁설렁 뛰고 지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종목이라고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애국주의, 좀 네. 엄숙주의 이런 국가주의. 것들이 많이 좀 사그라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 이게 약간 그 부모님 세대는 혹시 저희가 한일전에 되게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세대는 혹시 그거를 한일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하는 그런 스포츠를 그렇게 느끼신 건가 아니,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저기 뭐 혹시 뭐 행주 대첩, 한산도 대첩 네. 이런 거 아시죠? 네. 역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한산도 대첩은 알아요. 네. 네. 근데 아 우리가 저는 여러분 저 참고로 한국 학교를 안 다녀서. 네. 근데 그 일본이랑 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도쿄 대첩 네. 뭐 또는 뭐 도쿄 참사 뭐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 지면은 완전 그냥 진짜 역사에 그냥 죄를 짓는 거고 이기면은 뭐 정말 조국을 빚는. 그러니까 그게 80, 90년대도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축구는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축구는 네. 축구는, 네, 축구는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축구 얘기하니까 이번에 사실 올림픽 축구 또 실망한 게 그 내면을 보니까 협회가 또 이렇게 내부 구성이 다 반을 바꿨더라고요. 또 옛날에 고인물들이 다시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선수 선발, 뭐 감독 권한 이런 거 다 이렇게 뭉개뜨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지니까 사람들이 더 열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단순히 승패뿐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가 좀 그 이면에 있는 협회라던가 선수들의 어떤 뭐 열정이나 의지 뭐 그런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뭐 신유빈 선수, 아 예. 그 탁구 선수 저도 그 응원에 보답할게요. 화이팅! 오늘 봤어요. 예, 네. 뭐 그 짤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단순히 뭐 이 친구가 몇 위를 했다 이게 아니라 선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 흐름도 보여요. 평창 때도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었는데 윤성빈 선수 덕분에 대한민국의 윤성빈 선수가 등장합니다. 스티븐 선수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타트 기록 보겠습니다. 대망의 윤성빈의 첫 주행 스타트 기록 잡아야 되죠. 자 9번, 10번, 11번 가운데로 잡았습니다. 자 12번 이어지고요. 안정적인 활강 라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4.2km. 네. 자 계속 15번 커브, 16번 커브 돌아서 피니시 도착합니다. 28. 또 윤성빈 선수 응원하게 되고 그렇죠, 그 아이언맨. 예 아이언맨 그랬죠. 그거 무슨 종목이었지?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변화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뭐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관심이 좀 줄어들고 경건한 공동체적인 마인드는 좀 사라진 것 같지만 유정 씨 말한 대로 그게 꼭 나쁜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올림픽이나 뭐 이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게 좀 선택이잖아요. 그쵸. 내가 이거를 그냥 이 드라마를 볼지 저 드라마를 볼지 이거는 그냥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올림픽도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선상에서 내가 이걸 고를 보고 수 있는 싶으면 보는 거고, 내가 취향에 이거를 따라. 관심이 있으면, 내가 뭐 내 취미 생활과 이게 엮여 있으면 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골프 하시는 분들은 골프 채널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예전처럼 막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 이번 올림픽 경기는 무조건 우리가 시청을 해야 돼,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없었어가지고. 그러네요. 오히려 네. 그건 월드컵이 더 심한 것 같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지난번 독일 월드컵이 아니죠 이제. 브라질이었던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맞나요? 맞아요.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16강 진출 못했는데 마지막 독일전이 결과가 마지막에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저희들이 되게 환호했잖아요. 수고했다 열심히 그거 해서.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또 변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야 쟤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도 또 유정 씨 보면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또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다는 반증인데 이번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축구나 야구가 욕을 아주 직살나게 얻어먹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전통적인 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는 아무리 이제 저처럼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이제 부모님 세대부터 이제 저희는 좀 그런 국뽕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국뽕이 차오른다. 주모 여기 그런 국뽕 거 한 사발 있잖아요. 주소. 그런 거 있죠. 예, 그쵸? 있죠. 이제 그런 정신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국뽕이 차오른다. 그러니까 축구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챙겨봐야 하지 않니?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2002년 월드컵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는 또 워낙 국민 스포츠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부모님이랑 같이 경기를 보거나 그러신 적 있나요? 저 독일 축구전 그때 아, 진출 못했는데 그래도 봤고 결과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아빠랑 맥주집에서 이제 다 같이 스페인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봤어요. 중국에서 그걸 봤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했는데 진출 못했다 하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 저는 부모님이랑 보기보다는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단체로 스크린 켜놓고 봤었죠. 그 이번 올림픽은 어떠세요? 이번 올림픽은 같이 본 거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바빠서 못 봤는데요. 저도 같이 본 거 없고 그냥 이번 올림픽은 챙겨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선수들이 그냥 안전하게 경기만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스타그램으로 따로 올라온 거 보고 유튜브로 클립 올라오면 보고 그렇게는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2002 월드컵 때 이제 보도가 뭐 경기에 대해서 나가잖아 하이라이트가. 근데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방송에서 뭐 이훈재 선수의 집, 누구의 집, 뭐 안정환 선수의 집 해서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그 가족들의 반응을 보려고 이렇게 TV 뒤에다 카메라 설치하고 네. 그러면 이제 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 20명, 30명이 모여서 뭐 이훈재 선수의 뭐 누나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 뭐 사돈의 정말요? 팔촌까지 다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같이 보는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물론 저처럼 이제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족들이랑 생각보다 같이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같이 보는 사람은 많이 못 봤고 저도 이제 친구들 보면 그냥 다 혼자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네네네 아니면 친구끼리 보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나 때는 골 한 번 넣으면은 동네가 떠나갈 듯이 아, 모든 아파트가 다 우와! 아, 진짜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2002년도에 그 스페인이랑 4강전 할 때 승부차기를 했었어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 우리가 1번 성공. 자, 이훈재 쭈쭝쭈쭝 막았습니다. 이훈재가 막았습니다. 잘했어요, 이훈재. 우리가 누맨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성이 이훈재 선수에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명보가 나옵니다. 홍명보. 마지막 홍명보 선수. 홍명보 화이팅. 지금 홍명보 선수가 홍명보는 나면 끝납니다. 4대 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자, 끝납니다. 골! 홍명보! 한국이 홍명보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 아, 한국 축구 기적 같습니다. 월드컵에 4강 고지에 올라갔어요. 아, 이럴 수가. 한국이 대한민국. 4강에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마지막에 이제 홍명보가 딱 넣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온 단지가 진짜 떠나갈 듯이 진짜 와 사람이 이렇게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한 몇십만 명이 붙는 전쟁을 했다면 함성 소리가 이랬겠다. 오늘은 상당히 라떼 공격을 네.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예, 그랬습니다. 근데 네. 과거처럼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하고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나 앞으로 갈수록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부담을 좀 덜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그것도 그래요. 스포츠 자체가 이제 그냥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선수들이 그런 어떤 금메달을 못 따고 가면 부담감 그래서 막 인천공항에 와서 막 죄송합니다 뭐 사죄하고 막 이랬었던 적도 위축되고. 있었고